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서울경제TV 리드온 백승환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과매수와 과매도 그리고 보조지표로 지수의 바닥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께 공감이 되지 않고 힘드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지수의 바닥 구간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런 영향이 보조지표에서 어떤 시그널로 나타나는지 RSI라는 보조지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실전 차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볼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영상 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잡아내는 보조지표, 이제 RSI 그리고 다이버전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 과매수라는 게 뭐냐? 결국에 과매수라는 거는 지나치게 이제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지나친 매수세가 몰렸다. 너무 많이 몰려서 너무 많이 매수해서 가격이 과열이 되어 있음에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모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매수라는 거는 일단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겠죠. 매수세가 세다.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매수세가 세다는 것은 주가가 오르는 구간이고요. 반대로 매도세가 세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이 과매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래량과도 연관이 있어요. 시장에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들이 거래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과매수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매수 종목들을 어떨 때는 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서 언급을 드릴 겁니다. 영어로 풀이하면 오버보트인데 말 그대로 지나치게 주가가 폭등해서 적정 수준, 주가의 적정 수준이라는 게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뭐 그것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요. 적정 수준이라는 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61선, 61선이나 뭐 121선 이런 장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가 주가의 적정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61선은 3개월이고요. 3개월이고 이거는 6개월. 6개월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121선 같은 건 1년 이제 241선이 1년에 가까운 거죠.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들 의미가 있는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어느 정도 주가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매수라는 것은 이 적정선,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게 돼요.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데 이 과매수 종목들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멀리 주가가 상승해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당연히 정배열로 되겠죠. 정배열이라는 것은 일전에 언급드렸던 다 이거 언급드렸던 내용입니다. 단기가 위에 있고 장기가 아래에 있는 과매수 종목들은 61선이 이렇게 있고 뭐 121선이 이 아래에 있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5일선은 더 위에 있겠죠. 과매수가 됐으면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이런 과매수 구간에 있으면 정배열이 나타나게 되고 주가 이동평균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매수 구간이 어떨 때는 더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과매수 구간에서 너무 과열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해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제 2022년 상반기 한일사료라는 종목인데요. 한일사료라는 종목이 이 4월, 5월 2022년도 구간입니다. 올해 구간이에요. 올해 구간에 이렇게 과매수가 나타났다.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왜 나왔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 다들 알고 있는 뉴스들이죠. 주식하시는 분들 다 알만한 뉴스예요. 2월 달부터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2월 달 요 구간에서 전쟁이 시작이 돼서 월 말에 2월 말에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생기고 올랐어요. 근데 이 오른 게 이후의 상승을 보면 이 오른 건 보이지도 않아요. 이 오른 건 보이지도 않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여기부터 정배열이 시작이 됩니다. 정배열.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은 이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의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이렇게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오는데 이게 자그마치 상한가가 몇 번이냐? 상한가가 몇 번인지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하나, 둘, 셋, 넷, 5번. 상한가 30%가 고변산으로 5번. 이게 150%가 아니에요. 150%가 아니고요. 30%. 뭐 1.3을 곱하기 5. 제곱이 붙는 거기 때문에 복리가 됩니다. 복리. 그렇게 해서 주가가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3,000원 구간에서 15,000원까지 3,000원 하던 종목이 15,000원까지 불과 약 1, 2주 만에 2주 만에 1, 2주 사이에 이렇게 과매수가 나온다. 이 과매수를 무조건 피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는 과매수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과매수라는 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매매할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매수 구간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 들어보셨을 만한 용어인데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가격을 이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가격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끌어서 개인 투자자들 사실 여러분들 다 좀 매수하고 바로 오르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기간 조정을 길게 주는 경우에는 뭐 20일, 20일이면은 한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기간 조정을 주는 경우도 있고 60일, 뭐 3개월 동안 조정을 주는 기간도 있죠.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지쳐한다.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빨리 오르지 않으니까 답답해하지만 이 스마트한 투자자, 세력, 제가 말씀드리는 그 관점에서 항상 매매를 해야 된다고 언급을 드리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기간 조정을 즐기면서 다음 시세를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조정은 말 그대로 주가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가를 떨어뜨려서 공포 심리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10,000원까지 올라요. 1,000원 하던 종목이 뭐 3,000원, 3,000원까지 오르면 3배가 오른 거잖아요. 3배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2,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2,000원으로 오면 3,000원에 산 사람은 벌써 30% 이상 손실이 구간이 되기 때문에 겁나요. 매수한 게 겁나는데 이미 평균 단가를 매집 국면에서 많이 낮게 맞춰놓고 물량을 들고 있는 이런 이제 스마트한 투자자, 기관 투자자 내지 뭐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메이저 자금이 있는 힘들은 이런 낮은 단가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줘도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자금력을 통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조정을 주게 된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결국 핵심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느냐 아니면 이 스마트한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주가에 따라가게 되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022년 6월 이후에 최근 구간을 본 건데 10월 11일까지 최근 구간입니다. 비교적 최근 구간에서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제가 박스를 그려놨는데 이 구간은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기간 조정을 주는 거예요. 기간 조정.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 없습니다. 기간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없어요. 이 기간 조정을 주고 한번 점프를 해요. 스텝업을 합니다. 이 강한 거래량과 상승 캔들이 나오고 나서 한번 스텝업을 해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초록색 박스로 기간 조정을 두 번째 조정을 준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스텝업을 합니다. 스텝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 또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을 주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매 물량을 받아내고 빠지게 돼요. 주가가 빠지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이슈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초록색 구간은 기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이고 파란색 구간은 가격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보조지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과매수나 과매도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매수세가 몰린 종목이 왜 매수세가 몰렸는지를 분석하고 다음에 시세가 날 때는 어디서 시세가 나는지 이 부분을 분석해 볼 수가 있다. 문배철강의 차트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데요. 이거는 최근 구간은 아니고요.
2020년도 9월에서 2021년도 6월 구간입니다. 이 종목을 살펴보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구간은요, 가격 조정이에요. 가격.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이 구간도 가격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이 있고 난 뒤에 어떻게 되죠? 한 번씩 점프를 해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기간 조정이에요. 주가가 21선을 타고 가면서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고 옆으로 움직이죠. 옆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시간은 지나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도 주가는 움직이지도 않고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주가가 계속 옆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는 구간들을 볼 때 항상 모든 종목에서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이 있고 그 이후에 시세가 더 크게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여러 종목들, 내가 관심이 있는 급등주,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보면은 다 이런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내지는 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물려있던 종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다 이런 구간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상승 뒤에 조정이 오는 이유. 제가 이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와야 된다. 와야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언급을 드리는데 이 조정이 오는 이유. 조정 오면 재미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철저히 우리, 저도 그렇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는 구간이에요. 이 급상승 뒤에 조정이 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죠. 개인들은 재미가 없지만 세력이라면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세력 내지 돈이 많은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개인 투자자는 왜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뭐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의지도 많이 없는 분들도 많고 결국에 이 세력들 내지는 스마트한 투자자, 돈이 많은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의 좀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정 구간,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에 대한 걸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매매 포인트를 잡아볼 것인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가 돈이 많이 있거나 정보력이 그들보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이런 스마트한 관점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우리 개인도 세력 내지는 스마트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는 과매수, 과매도의 핵심 내용이고요. 결국 조정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게 가격 조정인지 기간 조정인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 내용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국면, 제가 이거 한번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우 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스마트한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구간과 일반 대중들이 매매하는 구간이 나뉘어져 있는데 스마트한 투자자들처럼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알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이 국면이거든요. 빨간색으로 색칠을 되어 있는 이 구간이랑 이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매매되어 있는 이 구간을 알아야 돼요. 이 구간을 알아야 되는데 매집 국면, 여기는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 매집은 돈이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매집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상승 국면에서 시세가 시세 초입 구간인 이 상승 국면이 제일 핵심이다. 여기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들은 결국 이 상승 국면 내지는 과열 국면, 여기 넘어가는 국면에서 얼마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다른 것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 이 두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게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과 이해하지 않고 투자하는 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산 국면부터는 사실 제가 X를 쳐서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꼭 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피해야 돼요. 피해야 하고 공포 국면은 그냥 망한 거예요. 여기서 오면은 이 국면을 내가 정통으로 맞고 있다. 공포 국면을 맞고 있으면 진짜 계좌가 녹습니다. 계좌가 녹아요. 계좌가 녹고 이 국면부터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면과 이 국면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국면은 우리가 돈이 많은 스커나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국면이고 이 두 국면을 이해하고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 상승 국면과 과열 국면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분산 국면, 공포 국면은 무조건 피하고 계좌가 녹을 수 있는 국면이니까 그걸 이해하고 또 봐야 된다. 기간 조정은 지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사실 이 종목은 올라요. 기간 조정을 겪는 그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쭉 이렇게 가로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냥 쭉 움직이는 건데 대부분 이 기간 조정을 겪는 대부분 종목들은 오릅니다. 오를 확률이 7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주가가 올랐을 때는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차익 실현을 다 오르면 팔고 싶잖아요.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왜 떨어지지 않을까요? 누군가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주가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왜? 왜? 더 올릴 거니까. 더 올릴 거니까. 그런데 이 기간 조정 국면이 오면 지칩니다. 이게 단기간 뭐 5일, 10일만 돼도 사실 일주일, 2주일만 돼도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지? 생각하시고 이거 왜 갈 때 됐는데? 다른 종목들 막 오르는 거 막 보이거든요. 어른어른 거려요. 이 종목들이 수익이 날 것 같고 이거 갈아타면 수익 날 것 같은데 이거 못 기다리겠어. 못 기다리고 싶은데 이런 지쳐서 다른 종목 눈 돌아갈 때 지쳐서 떠나게 만드는 구간이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간 조정에 털리지 말고 인지하고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우리가 수익을 볼까? 이 계좌를 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할까? 과매수와 과매도에 대한 부분,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고 있고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가격 조정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피해야겠지만 이 기간 조정 구간에서는 지쳐서 떠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 그 종목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가. 이런 지표들 또는 뭐 이동평균선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로 파악을 해보면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봐야 된다. 가격 조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포 심리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 정도만 떨어져도 그래도 수익이거든요. 평단이 여기 있고 주가가 올랐다 떨어지면 여기도 수익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디서 매수하죠? 정말 슬프게도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분들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가 된다는 거는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파는 거거든요. 파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냐?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고 주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공포 심리가 생겨요. 공포 심리가. 내가 산 거보다 떨어졌으니까 파란불. 계좌가 파란불이 들어오면 공포 심리가 생기고 이거 팔고 싶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더 떨어져서 이 평단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또 올라갈지 이거에 대한 분석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과열된 구간에서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 제가 네버, 최근에 네이버도 좀 언급을 많이 드리는데 네버, 가격 조정이 나오는 구간,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구간에서는 매수하시면 안 된다. 공포 심리를 심어주고 떠나게 만드는 구간이다.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매도는 과매수의 반대죠. 결국 지나치게 팔아대서 주가 건너갔다. 너무 많이 팔았다. 오버솔드, 주가가 폭락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폭락했다. 폭락하면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다우 이론에도 있는 내용인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폭락하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요. 침체 국면 뒤에 이제 매집하는 국면이 있거든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가 된다.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장기 입형. 제가 이 적정 수준이라는 사실 주가의 적정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도 이 종목은 적어도 여기 가격에는 있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년 뒤면은 그 가격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당장 한 달 뒤, 일주일 뒤, 하루 뒤에도 주가가 변한다. 주식이라는 거는 매 시간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시간마다 주가가 변하는 것이고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매길 수 없지만 장기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기준 60일, 121선, 241선 이 세 개의 장기 이동 평균선은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 뭐 돈을 많이 가진 세력들, 기관들 또 이 적정 수준 기간 조정을 할 때 이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이 적정 수준 이하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기회가 돼서 주가가 올라오기도 하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됐던 종목 하나 차트를 살펴볼 건데요. 좀 이 종목은 사실 물린 사람들도 워낙 많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이처셀이에요. 네이처셀인데 네이처셀은 주가가 28,300원까지 있었고 예전에도 이런 장난질, 주가의 장난질 좀 많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등락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크게 형성이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8월 30일, 불과 한 달 전, 한 달에서 두 달 전이죠. 두 달이 안 됐어요. 28,300원이던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졌냐? 11,700원까지. 이때는 심지어 10월 4일에는 하한가에 갔어요. 하한가에 갔는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대량 거래량 형성이 되고 적정 수준 이 60일, 120일, 240일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모여있는 18,000원 내지 2만 원대 이 가격보다 너무 내려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11,700원에서 상한가가 나옵니다. 장중 상한가가 나오고 다시 16,000원, 뭐 18,000원 올라온 건 아니지만 이 적정 수준, 주가의 적정 수준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너무 과매도가 나오고 거래량이 형성이 되니까 결국 오르더라. 다시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가 상한가 자리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보조지표를 통한다면 더 확실한 매매 시그널을 잡아볼 수가 있다. 결국 과매도에서 투매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과매도 구간에서 여기서 팔고 나서 상한가 만나면 얼마나 막말로 화가 나고 정말 주식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팔자마자 상한가라니요. 그런 거 겪으면 안 되잖아요. 팔고 나니까 하한가. 그러면 다행이다 싶지만 내가 팔자마자 상한가 갔다? 정말 주식하면서 미치는 노릇이에요.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거든요. 이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량주 중에서 좋게 보는 시총 상위 종목, 과매도 종목 중에 조금 이거는 오늘 방송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보더라도 크게 부담 없을 것 같은 종목들 두 개를 가져와 봤거든요. 기아에 대한 부분과 네이버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이슈로 한번 이제 과매도 종목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종목들이 여기가 완전히 바닥이다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일반적인 주가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과매도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게 기아랑 네이버를 살펴볼 건데요. 업황에 대한 이슈로 기아는 떨어졌고 네이버는 포시마크 인수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이슈로 떨어졌어요. 먼저 기아에 대한 차트인데 기아의 적정 주가, 제가 말씀드린 이동평균선들이 모여져 있는 지점 있잖아요. 이 주가의 흐름은 달라요. 근데 지금 8만 원 수준이에요. 8만 원. 8만 원 수준인데 지금 7만 원도 아니고요. 6만 원까지 떨어졌다. 6만 7천 원까지 떨어졌다. 너무 이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이 가격들이 모여있던 자리와 이 가격이 떨어진 자리가 너무 크다. 왜 떨어졌냐? 미국이 완성차들이 좀 부진할 거다. 지금 이 종목의 이슈가 아니고요. 부진. 뭐 포드라던가 GM이라던가 뭐 쉐보레 이런 것들. 얘네들이 부진할 거다라는 전망의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9월 중순까지만 해도 8만 원이었거든요. 9월 중순까지만 해도 요 8만 원 구간에서 주가가 급락이 나와서 지금 6만 7천 원까지 떨어졌다. 정상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떨어졌고 보조지표 관점에서도 볼 때 보조지표를 제가 여긴 띄워놓지 않았죠. 보조지표 관점에서 볼 때 기아가 시총 상위 종목인데 기아가 너무 과매도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구간, 이 과거에도 지지가 나왔던 구간까지도 이탈할 정도로 낙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지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기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아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종목은 네이버예요. 이거 네이버인데 이 고가가 41만 원, 41만 원 수준이고 최고가는 46만 원, 46만 원까지도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업황에 대한 이슈로 꾸준히 하락선을 그리다가 최근 구간에서는 16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없었어요.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 구간에 굉장히 큰 거래량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좀 바닥을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있는 영역인데 왜 떨어졌냐? 포시마크 인수를 했는데 너무 비싸게 했다. 그런 견해로 단기적으로 20만 원 선에 있던 게 16만 원까지 떨어졌다. 근데 포시마크 인수에 대한 건은 제가 볼 때는 결국 국내용, 내수용 이런 기업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네이버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어쩔 수 없는 투자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내수용, 국내용 기업에서 글로벌 탈피하려면 결국 투자를 해야 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를 그냥 한 거고 지금 구간의 낙폭이 너무 과대한데 거래량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저는 네이버가 다시 46만 원 이렇게 막 올라가서 46만 원 간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아니고 단기적으로 봐도 20에서 22만 원 적정 주가라는 게 있다고 했죠. 장기 이동평균선이 뭐 있는 구간, 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는 이 적정 주가 수준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아서 녹화일 기준으로도 제가 볼 때는 16만 원 선 충분히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매수 메리트가 있다. 기아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매도 구간, 제가 말씀드리는 투매가 나오고 너무 주가가 떨어진 구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결국에 확률 싸움이에요. 100% 맞는 거 없다고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뭐 전문가라고 활동하시는 분들, 파트너님들도 100% 수익이 나는 종목, 전략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에 변수가 있고 결국에 확률 싸움인데 뭐 70% 굉장히 높은 겁니다. 80% 정말 너무 높은 거예요. 이런 정도의 수준만 돼도 굉장히 좋은 매매 전략이고 이런 확률 싸움에서 내가 이 매매를 반복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가 변화의 추세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추세를 찾아내고 이를 이용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한다. 기술적 분석의 정의죠. 사전적인 정의인데 100% 승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과매수나 과매도에 대한 부분은 이 추세를 역추세,
추세를 반대로 활용하는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률 베팅상에서 조금 알고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SI라는 게 뭐냐? 오늘 결국 설명하려고 하는 지표가 RSI인데 RSI라는 건 상대 강도 지수예요. 뭐 Relative Strength Index 이거는 뭐 다 필요 없고 결국 RSI 상대 강도 지수 상대적으로 한 겁니다. 1978년 비교적 최근 지표죠. 1978년 미국의 웰레스 와일더가 개발을 했다. 가격의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낸다. 이 구하는 공식도 일단 적어놓기는 했는데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계산법은 결국 우리가 알면 좋지만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일단 뭐 업, 이거 오르는 거 다운, 에버리지 업, 에버리지 다운 더하고 뭐 나누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고 결국에 RSI 지표를 우리가 계산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키보드로 막 해서 뭐 하루 더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표로 나오거든요. 주식 창 키면은 보조지표에 RSI 추가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지표구나만 인지하시면 되시고 이걸 구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하시면서 결국 RSI는 50보다 높으면 상승, 50보다 아래면 하락 압력이 있고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을 찾는 게 중요하다. 계산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계산법은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지표라는 것만 알려드린 내용이고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활용하는 방법,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낼 거냐. 기간을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매매 팁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9일, 기본적으로 9일 있고 14일에서 15일, 25일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 개인적으로는 14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14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9일을 사용하시는 전문가님들도 있고 25일을 사용하시는 전문가님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각자의 매매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법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웰레스 와일더는 70% 이상을 초과매수, 과매수라고 본 거고 초과매도, 과매도가 근데 30이랑 70이면은 사실 너무 저는 러프하다. 좀 너무 자주 잡혀요. 제가 볼 때는 75에서 80에 20에서 25. 저는 사실 80과 20을 14일 기준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뭐 수치를 조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9일에 대한 부분도 사용해 볼 수 있고 14일에 대한 부분도 사용해 볼 수 있고 각자의 전략인 거예요.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데 저는 80 넘으면 과매수라고 보고 20 아래면 과매도라고 본다. 어느 선에서 14일 기준에서 이 부분에서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잡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잡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세라는 게 있어요. 주식은. 추세, 트렌드. 세게 오르는 종목은 더 세게 올라가거든요. 아까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상한가 5번씩도 갈 수 있어요. 그런 추세를 거스르는 매매이기 때문에 RSI나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같이 활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강하다면 과매수 구간인데 더 오르면 안 되거든요. 아까 RSI는 70 얘기했었죠. 70 얘기했는데 저는 70 안 쓴다 그랬고 개인적으로 80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0을 쓰는데 과매수 구간에서도 오래 머무르고 더 오르는 애가 더 오르고 떨어지는 애는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도 이게 먹히거든요. 정말 무서운 게 뭐 급등주, 테마주 이런 게 아니고 지수에 대한 부분 내지는 삼성전자, 뭐 현대차 같은 이런 우량주들에서도 추세, 결국 역추세이기 때문에 과매수나 과매도는 이 역추세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올랐다고 보고 파는 거잖아요. 이미 올랐는데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단기적으로 꼭대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파는 게 RSI를 활용한 과매수 매도 전략이고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떨어져서 지금은 잡는 게 맞는 것 같아. 위기는 기회잖아 라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과매도에서의 매수 전략이거든요. 그 부분을 더
더 세지어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세를 거스리는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과열 또는 투매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이대로만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식시장의 격언인데요. 추세를 따라가라. 거스르지 마라. 그럼 오늘 이거 왜 알려줬냐? 과매수랑 과매도 잡는 보조지표라면 왜 알려줬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다이버전스가 핵심인데 RSI만 가지고 과매수나 과매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매수나 매도 시그널이 약해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자리가 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추세를 따라가라. 과열이나 투매 자리를 확인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도 있고 너무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단기 상투의 매도 전략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할 때 이 역추세, 과매수, 과매도에서만 매매 전략을 보는 건 위험하고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매매 기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 지표에 대한 부분이 있네. 이거는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 코스피의 상승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좋았던, 매매하기 좋았던 시장이에요. 여기가 2,300이고요. 여기가 3,300이에요. 3,200, 3,300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때요. 올라갈 때 요 구간 보면 과매수예요. 과매수. 이때 지수가 2,500 정도 돼요. 지금 보면 요 자리가 과매수 구간이고 2,500 정도 되는데 지수가 계속해서 오릅니다. 계속해서 오르고요. 과매수 구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이 운물이 계속 생겨요. 이 계속 생깁니다. 계속 올라요. 말씀드렸잖아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한 번 2,300, 2,400 구간에서 과매수가 잡혔거든요. 11월 말에 이제 작년도 재작년이죠. 2020년도 11월 말에 이 구간부터 과매수가 잡혔는데 2,400, 2,500 지수입니다. 무려 작전주, 테마주 이런 거 아니고 지수가 과매수 구간에 계속 머무르면서 계속 오른다. 어디까지? 3,260까지. 이렇게 오르더라. 추세를 거스르지 마라. 추세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죠. 추세를 따르라. 추세를 따르면 수익이 난다.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에 몸을 맡기고 지금은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에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좌가 없어지겠죠.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에 맞는 전략을 짜야 된다. 과매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과매수라고 그냥 매도하면 안 돼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버전스가 오늘 핵심이라 그랬죠.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가랑 지표를 같이 핵심이에요. 오늘 핵심. 이것만 알고 가셔야 돼요. 영상 다 보시면 좋지만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 게 주가만 보는 것도 아니고 지표만 보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펴보는 매매 기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초보자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게 실전 차트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주가는 고점을 갱신해요. 아까 코스피처럼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요.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이 지표, RSI죠. 지표는 올라가다가 조금씩 지표가 내려와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지표가 내린다. 왜 지표가 내리냐? 상승 추세가 약화됐기 때문에 내리는 거거든요. 지표가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건 이 추세, 제가 늘 말씀드리는 추세를 따라가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따르라, 추세를 따르라. 추세가 힘을 잃고 있어요. 제가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락 추세도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S&P, 나스닥 다 하락 추세도 힘을 잃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지표 자체가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알고 매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가는 고점을 갱신했는데 지표는 고점을 갱신하지 못할 때 어떤 흐름이냐? 코스피 흐름인데 이거는 이제 과매수 구간에 있으면 여기서는 계속 상승이 나올 때죠. 2021년도 1월이 최고점이었나요? 아니죠. 다들 아실 거예요. 7월이 최고점이잖아요. 우리
우리 7월에 3,300까지 갔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코스피 3,300까지 갔던 거. 지금 2,200이기 때문에 3,300이 정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식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공부하시고 이런 구간도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표가 계속해서 올라요. 제가 아까 다이버전스에서 뭐라 그랬죠? 주가가 상승하는데 지표는 안 오른다. 근데 이 구간에선 지표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지표도 오르고 계속해서 오르는 거예요. 그럼 상승 힘이 센 거죠. 상승 추세가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추세가 힘을 잃을 때를 보면요. 지수가 이 구간은 이제 2021년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3,200이에요. 3,200이고 여긴 3,300이에요. 3,000까지도 밀렸었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 올라갔는데 지수는 올랐잖아요. 주가는 올랐어요. 상승했는데 지표를 보면요. 지표는 최고점에서 이 제가 빨간 선 그려놨거든요. 따라서 그려보면요. 지표가 조금씩 내져져요. 과매수에 오지 않죠. 과매수 X. 왜? 왜 안 왔죠? 주가가 올랐는데 지표는 왜 안 올랐을까요? 추세가 힘을 잃었어요. 상승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게 3,300도 엄청나게 오른 거다. 엄청나게 오른 거다.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지표는 하락합니다. 그리고 주가 계속 오르지만 이후의 흐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이후의 흐름은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매매하는 게 좋지 못하다. RSI 매매나 이제 실전 매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차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지표, 뭐 코스피에 대한 부분이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우량주 내지는 시총 상위 종목들 몇 개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언급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수에 대한 차트를 한번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7월 구간 이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면요. 주가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보조지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방 흐름을 나타내게 되고 이전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지표가 계속해서 오르던 이런 구간들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들이 있었음에도 지금은 오르지 못하고 떨어진다. 지표가 내려가는 구간이고 제가 지금 구간에서 과매도가 언급이 되고 있고 지금 과매도가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주가가 더 내려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2,400, 2,500보다 지금이 더 내려와 있죠. 2,100까지 내려왔고 2,200도 사수하기 힘든 흐름입니다. 그런데 보조지표, 이 RSI 관점에서 보면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더 내려가지 않아요. 과매도 구간에 오지 않는다는 건데 내용을 살펴보면요. 요 구간에 RSI와 이때 20에서 21 이 수준인데 지금은 20보다는 위에 있거든요. 지수는 2,400포인트, 2,400포인트부터 지금 2,200포인트도 안 돼요. 2,134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내려감에도 지표가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시그널이 있다. 저는 지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 결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금리 인상이잖아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제 녹화일 기준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날 금리 인상 빅스텝 밟았습니다. 결국 한국도 기준금리 3% 시대가 다시 열렸어요. 이게 10년 만에 3% 기준금리 시대다.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이 시장에 악재가 나올 게 다 나왔고 금리가 한두 번 더 오르겠죠. 그것도 시장은 인지하고 있어요. 시장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인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다질 수 있는 흐름들이
보조지표, 이 RSI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려있을 만한 종목이고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봉 흐름을 보면요. 주봉 흐름을 보고 RSI 보조지표를 추가해서 보면 거래량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거래량은 지우고 보조지표에 대한 관점만 봤을 때 이 주가의 흐름이 제일 낮았던 가격과 제일 높았던 가격을 볼게요. 가장 높았던 가격, 과매수 구간. 과매수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볼 수가 있었겠죠. 여기서 매도 지점이고 큰 흐름이 계속해서 하방을 이거 주봉 흐름이에요. 주봉 흐름인데 일목균형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이 구간. 일목균형표 상에서 손절 구간. 여기서는 매수 전략 보면 안 되는 구간이잖아요. 구름대 아래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후에 쭉 빠지는데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과매도, 여기 과매도, 여기가 1차 과매도고 2차로 주가는 더 떨어졌어요. 주가는 더 떨어졌는데 지표는 올라가죠. 더 내려가지 않아요. 지표는 올라간다. 제가 말씀드렸던 다이버전스. 발산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구간이 삼성전자도 이 주봉상의 흐름을 볼 때 주가가 더 빠질 힘도 없다. 주식시장은 과열되거나 뭐 과매도가 나오는 구간이 있어도 결국 98년, 뭐 88년 뭐 계속 결국에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지금 이 떨어지는 구간이 굉장히 잔인하고 힘들지언정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오늘 말씀드린 보조지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과매수나 과매도에 대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 보시면서 내가 어디서 잡아야 될지 지금 이게 하락의 힘이 떨어져 가는지 상승 힘이 다 떨어져 가서 내가 지금 도망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구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 어려운 시장이고 여러분들도 저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힘든 시장 흐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지금도 과매도 구간 그리고 과매도가 힘이 하방 압력이 떨어지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표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해보시고 일목균형표,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다양한 관점에서 매매 전략을 구사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음 구간, 다음에 이제 또 증시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더 큰 수익 그리고 지수가 떨어질 때는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나눠드릴 수 있는 백승화 전문가 파트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